내가 누구한테 믿었던 후배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건 배신당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바꿔서 세게 하면 내가 걔를 믿었으니까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좋아했다라는 게 사실은 신뢰를 하는 좋아함이죠. 그러니까 많이 믿고 좋아한 만큼 느끼는 게 배신감이죠. 그럼 많이 믿고 좋아했다는 건 벌써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풀어갈 때 되게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욕망을 이해해야 되죠. 인간의 두 가지 욕구. 그리고 내가 이 두 가지 욕구 중에 그 사람과 나의 뒤통수를 쳤다고 그래서 내가 배신감 느낀다고 하는 사람의 내가 주로 어떤 욕구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소통을 했는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희 아빠와 철수 아빠가 있는데 영희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희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넘기면 네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아빠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철수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철수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못 넘기면 해병대 캠프를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 얘기죠.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넘기자.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영희 아빠는 좋아하는 걸 가지기 위한 마음을 건드리면서 철수 아빠는 이 일만큼은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나쁜 걸 막아내기 위한 마음을 건드리면서 하는 대화죠. 첫 번째를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대화라고 해요. 두 번째는 회피 동기를 서로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대화죠. 자,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접근 동기를 주로 충족시켜주는 관계도 있고요. 회피 동기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하는 관계들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100% 하지는 않겠지만 중심의 축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연애할 때 막 지금 불꽃이 막 튀기고 있어. 이건 전형적으로 접근 동기. 만나면 좋으니까.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함도 감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잘 살고 있어. 한 20년 살았어.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어떤 일이 많이 생깁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안목이 생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회피 동기를 충족시켜야 되는, 나쁜 건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회피 동기를 충족시켜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것과 별개로 또 이 접근과 회피라고 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 크게 보면 뭘까요? H죠. 크게 보면 H죠. 작게 보면 S가 여러 개 줄 서 있는 거죠. 대학생들한테 실험을 할 때, 야, 너 이거 잘하면 요거 알사탕 너 잘할 때마다 하나씩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살짝쿵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살짝 0.1초 살짝 보여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 이럽니다. H 봤어요. 미리 알사탕을 줘요. 미리 알사탕을 주고 난 다음에 너 이거 못할 때마다 알사탕 하나 뺏을 거야? 그 다음에 이 0.1초 짧은 시간 찰나 보여주고 뭐 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S를 여러 개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크게 가는 것과 작게 미시로 가는 게 접근 동기, 회피 동기 어느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벌써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 인간의 두 가지 중요한 욕구이자 소망인 접근과 회피, 그것과 만나기 시작해서 연애와 결혼, 오래된 결혼, 지속된 결혼,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만나는 큰 H와 작은 S들, 구체적인 S들, 이 세 개를 합치면 내가 배신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조합이 나와요. 저 후배가 내가 믿었는데 저에게 뒤통수를 쳤어요. 즉 배신을 당했어요. 이게 왜 고민이 돼요?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건 여전히 그 후배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지. 그 후배에 대한 더 이상 안 볼 거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배신한 상대를 지금도 계속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옵션은 하나죠.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용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접근 동기형 용서와 회피 동기형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접근 동기는 큰 H를 보게 하죠. 큰 거 하나예요. 회피 동기는 작은 S를 보게 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여러 가지예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좋은 일이 많아. 나한테 좋은 걸 많이 줄 수 있고 서로가 그런 관계야.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나의 메시지도 접근 동기를 서로 충족시켜주는 관계,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관계, 만남이 이루어지지 얼마 안 된 관계, 이런 관계면 큰 H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용서에.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말을 길게 하지 않고 나 너 다시 한번 믿을게. 이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트러스트. 자, 그런데 오래된 관계예요. 오래된 관계는 회피 동기를 서로 충족시켜줘야 되는 관계죠.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어요. 작은 S로 쪼개서 규칙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약속을 구체적인 걸 몇 개 만들고 그걸 지키라고 하면 저는 그걸 지키면서 용서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어요. 일단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훨씬 더 접근 동기에 입각한 관계인가? 회피 동기에 좀 더 추가가 있는 관계인가? 그러면 이게 결정된다면 트러스트, 난 널 다시 한번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H 같은 말 한마디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야, 너 나한테 이 세 가지 약속은 앞으로 지켜. 그럼 너는 용서받는 거야. 라고 하는 작은 S에 관련된 말을 하셔야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 용서하셔야 돼요. 잘 용서한 결과는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여기까지입니다.